최근에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통해서 2차적 저작물로 제작돼서 흥행에 성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작가들과 그리고 이 2차 저작물로 인한 흥행의 여러 가지 수익들이 과연 이게 공정한가. 근데 실제로 이제 작가들은 당장의 기회를 위해서 이후에 본인이 갖게 될 권리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신인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당연히 본질적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사인 CJ와 함께 공모전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 공모전에 의한 작품들이 대부분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최근에 올해에서야 비로소 약간 합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과연 신인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 합의를.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차 저작물권은 당연히 작가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관련 CEO 한번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후에 2차 저작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의 뭐 0. 몇 프로, 정말 크면 0. 몇 프로 아니면 몇 프로 안에서 재협상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저쪽으로 동감하고 그분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약 체결됐던 아니면 이미 공모에 응했던 이런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면 재검토를 해서 한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콘텐츠가 K-팝을 비롯해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아주 다양한 그런 경쟁력을 입증하는 여러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특히 또 이제 그 K 콘텐츠의 장르가 최근에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드라마다, 인생의 영화다, 이런 감동을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그런 식으로 2차적 저작물로 제작돼서 흥행에 성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웹소설 시장이 2013년에는 약 100억 원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6천억 원 규모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아마 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그런 웹툰이나 웹소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작가들과 그리고 이 2차 저작물로 인한 흥행의 여러 가지 수익들이 과연 이게 공정한가 에 대한 고민을 저는 회장님께 한번 던지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체위의 소관이고 우리 정무위의 소관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결합해서 새로운 그런 다양한 콘텐츠나 여러 가지를 창출하는 게 결국은 지금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작가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기회를 위해서 이후에 본인이 갖게 될 권리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신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열악한 이 지위에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당연히 본질적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는 건데 계약서는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얘기는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는데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공모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대표적인 콘텐츠 제작사인 CJ와 함께 공모전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이걸 줄여서 추미스 소설 공모전이라는 거를 하고 있으십니다. 전 이거 굉장히 공로를 치러드리고 싶습니다. 신인으로서는 이런 공모전이 있고 또 상금을 통해서 본인들이 창작력을 자극받고 또 그걸 통해 상금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자 이걸 보면 상금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진 않죠? 회장님께서는. 네. 제가 확인해 보니 이게 대상은 3천만 원, 그리고 우수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5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모전에 의한 작품들이 대부분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체부에서 그 지침을 내려가지고 공식적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합의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원래 법적으로야 당연히 법이라는 건 가장 그 마지막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도 어떤 사업가는 본인들이 절대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법이 만들어질 때 겨우 주지만 어떤 사업가는 알아서 보다 복지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2차 저작권은 애초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다고 했다가 최근에 올해에서야 비로소 약간 합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과연 신인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 합의를.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권리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카카오 페이지는 사실 창작자와 플랫폼의 가장 성공적인 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한국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까지 진출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창작자들이 훨씬 더 많은 부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차 저작물권은 당연히 작가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관련 CEO와 한번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냥 당장 생각해 봤지만 뭐 구름빵이라는 거 아시죠? 그 동화가 굉장히 성공했는데 4,400억 원의 규모 정도의 이득을 얻었는데 정작 작가한테는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갔고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알아서 어쩌면 창작자를 위한다는 의미로 이런 공모전을 하시는 거니 예를 들면 이후에 2차 저작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의 뭐 0. 몇 프로, 정말 크면 0. 몇 프로, 아니면 몇 프로 안에서 재협상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으로 동감하고 그분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 겨우 이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5회째입니다. 5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는 거라서 이미 계약 체결됐던 아니면 이미 공모에 응했던 이런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면 재검토를 해서 한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